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락장은 사실상 끝났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유럽의 미카 법안이라고 있죠.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이 현재 됐기 때문에 현지 유럽에 있는 거래소에서 테더가 많이 상폐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USDT의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원이요. 미카법 시행이 되니까 USDT의 공급, 수요, 체인 이동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쓰는 거죠.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 결제, 송금,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데 무슨 은행 그 망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클래리티법 제가 볼 때 9월 15일까지 계속 티키타카 나옵니다.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겠죠. 이 법이 만약에 실패가 되면 코인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소위 말하는 하락장 내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코인이 다 망한다라고 하시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코인도 코인 나름이다. 미카법이 지금 사실상 테더를 다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더는 죽어야 돼요. 죽습니까? 바이낸스가 죽습니까? 안 죽죠. 왜 안 죽을까요?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쓸 수밖에 없는 기술, 쓸 수밖에 없는 인프라. 그게 뭡니까? 이 크립토예요. 이제 사실 화폐, 자산, 플랫폼이죠. 무슨 얘기냐? 법이 통과가 실패돼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손해보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 유럽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미카 법안이 너무나 규제가 촘촘했어요. 이건 제가 봐도 너무 심해요. 이러니까 실제로 유럽에 있던 크립토 회사들이 다 실은 떠나버렸거든요. 누가 손해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규제가 너무 심했나? 테더도 사실 유럽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규제 내가 좀 완화해 줄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검토해봐라. 이게 실제 유럽 집행 당국에서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럽이 손해라니까요. 크립토가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인터넷 없는 국가, 전기가 없는 국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 없는 국가 비슷한데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요즘에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장기 국채 바이백 추가 확대를 시사를 해야겠죠. 이제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 방안. 말이 재정 건전하지. 지금 빚을 어떻게 돌려막냐? 국채 금리 튀는 거 어떻게 잡냐? 지금 별 방법을 다 이제 쥐어짜고 있겠죠. 이게 지금 코인이 이제 우리가 워낙 하락이 지금 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이거는 바닥이야 하면서 근데 바닥이 계속 갱신이 되니까 코인 잘 모르시나 본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제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 지금 금리 인상할 판국에 지금 미국 국채도 아무도 안 사주고 돌려막기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 됐거든요. 금 산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투자자로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산다면 모르겠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론은 뭐냐면요. 금리 낮추고 싶고요. 돈은 찍고 싶고요. 빚은 돌려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다? 파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와도 좋아. 근데 내 집권기에는 안 돼요. 그 어떤 정치인이 자기 집권하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자기가 총리로 있는데 재무장관으로 있는데 경기 침체 2008년처럼 빵 터지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물가라고 하는 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꾸준히 끈적끈적하고 이어질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 이거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가만히 있으면 져요. 근데 이 고물가 계속 돈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찍는 게 연평균 대략 8%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8%에서 10%돈 찍는 속도 글로벌 M2의 증가 속도보다 우리가 더 자산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결론은 뭐다? 희소성이 있는 초우량 자산, 이게 비트나 금을 의미합니다. 강남 아파트도 있어요. 또는
돈을 찍어서 뿌리는 속도보다 더 기술이 빨리 채택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지금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토큰, 솔라나 토큰, 뭐 XRP 스텔라 토큰,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 돈 찍는 속도를 압도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자산, 그런 회사의 투자라든지 둘 중 하나 하든지 둘 다 하시든지 AI나 크립토가 되겠죠. 뭐 이제 뭐 조선이다, 방산이다, 뭐 바이오다, 이건 제 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여도 비쌀 때 사면 된다 안 된다. 조금 가정하겠습니다. 비쌀 때 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쌀 때 꾸준히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꾸준히 산다. 그냥 산다.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좋은 자산, 비쌀 때요. 쳐다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이 굉장히 보니까 이 정도 펌핑은요. 저도 예상을 못했었고 이럴 때 저는 뭐 함부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에서는 이제 이란 경제 고립 계획을 뭐 24일 다음 주에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교역하지 마. 그래서 이란을 이제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동맹국들이라 뭐 동맹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란이랑 뭐 하기만 해봐. 나 경제 제재할 거야.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발표를 했고요. 특히 걸프 국가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부터 사실은 작업을 그 쿠슈너라고 하는 본인 이제 유대인 사위 있죠.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에 뭐 이제 사우디 견제 겸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아랍에미리트랑 좀 친해요.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이란 경제를 특히 그러니까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또 그 모종의 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차단을 시키려고 지금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 또 누굽니까? 사실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압박해요. 베센트는 중국 역시도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중국도 압박합니다. 어떤 분 또 이렇게 하시겠죠. 9월 24일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한다면서요.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면서 좀 분위기 험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알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초반부터 막 부드럽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합니까? 아니죠. 초기에는 항상 숨도 못 쉴 것처럼 석기 시대를 만들 것처럼 관세를 120% 정말 부과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초기에 강한 압박, 마지막에 유화죠. 유화책, 타협책, 타코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뭐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로서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야 우리가 뭐 그냥 화들짝 놀라죠. 이게 뭐냐, 뭐 글로벌 뭐 질서가 바뀌고 맞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냥 뭐 하나 또 생겼구나.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뉴 노멀로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 지정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근데 크립토 커런시 이 코인 자산에 한정해서는 대세 지장이 없고 사실은 오히려 더 유리해요. 이 물리적으로 막으면 이게 다 디지털로 가겠죠. 뭐 금 싸들고 다니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더 많이 쓰겠죠. 전 세계가 각자 도생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실한 것으로 다 쏠립니다. 확실한 코인 위주로 투자를 이제 비중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 님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약세장은 사실상 끝났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이런 식 반등이 크게 딱 나오면요. 보통은 바닥을 다졌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뭐 일시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조정이 세면 상승이 세면요. 저 정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은 하락장은 사실상 끝난 것 같다. 이 100%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하락장이 저는 끝났다. 제가 더블 바텀일지 트리플 바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6만 달러 밑으로 저번 뭐 5만 7천 달러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뭐 미래를 모르죠. 근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면 전 끝난 것 같다. 제 과거의 경험상 사실은 그 직감적인 느낌도 실은 있고요. 주요 지표 제가 한꺼번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의 어떤 과거의 직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5년, 26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죠. 지금 보시면 뭐 하락장이라고 하는 게 작년 10월부터라고 하면 지금 이제 10달 조금 넘어갑니까?
거의 뭐 1년 다 돼가고 있죠. 11개월 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급등했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일입니까? 뭐 트럼프 뭐 백악관에서 한두 번 회의를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예상을 다 못했죠. 예상을 할 수 있는 펌핑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는 좀 빨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2018년 말 19년 초 제가 이때부터 이제 많이 좀 그 담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이어서 이게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때 퍼센티지가 28%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460만 원에서 저기 한 600 몇십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요, 생각해 보시면 2019년도에 뭐 마이클 세일러 있었습니까? 뭐 ETF 있었을까요? 일론 머스크 뭐 도지파도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는 그냥 저는 나중에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9년 어떻게 됐냐? 보시다시피 이게 4월 초, 2019년 4월 진짜 초였어요. 제가 이때를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한 3개월 만에 46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1684만 원, 거의 뭐 한 1700만 원을 찍습니다. 3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이유, 왜 올랐습니까? 뭐 숏 커버링입니까? 뭡니까? 뭐 저기 미국의 재무부가 뭐 장기 국채 바이백입니까? 때문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긴 조정과 긴 하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를 때가 된 거겠죠. 이 상황을 뭐 우리가 뭐 타이밍을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를 때 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처럼 이번에도 3달간 폭등을 할까요? 이번에도 한 300% 상승을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비트코인 시총도 많이 커졌고 이 3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뭐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이게 뭐 5달, 6달 될 수도 있고 2-3달이 끝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1684만 원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이 뭐 이제 떨어지다가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뚝 떨어져요. 이때가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이때 코로나 폭락이 2020년 3월 달에 크게 나왔는데 전 이때 공포를 제 이 세포가 기억해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 진짜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떨어졌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쨌든 거의 3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또 반토막, 3토막, 뭐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요, 영원한 상승 없어요. 영원한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이게 좀 저는 뭐 하락장에는 위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 취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흥분에, 상승에 취하면 죽을 수 있다.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대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꾸준히 해야겠죠. 비트코인 MVRB 그 레이쇼 비율인데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요 1라인 빨간색 라인을 그었죠. 요게 뭐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VRV 요게 이제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5년 말에 요 이제 동그라미 쳐놨던 거 지금 화살표가 올라가고 있죠. 이때 급격히 비트가 상승했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방금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 2019년 4월 있죠. 요때 지금 이게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 3월 폭락을 했지만 4월, 5월 되면서 갑자기 급등해요. 요때도 이제 MVRB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초, 22년 말 요때도 느낌이 이제 하락장에서 갑자기 오르는 구간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지금 그런 느낌을 저 역시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 통틀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은 이번 어쨌든 처음이거든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소위 말하는 최악은 지난 게 아닐까. 저는 뭐 한 80% 이상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판매자들, 이제 매도한 사람들이 지치는 지표도 있습니다. 요 제가 라인을 빨간색을 껐죠. 여기에 닿았다. 많이 지쳤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2015년, 16년 하락장 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15년 전 생각하기도 싫고요. 18년과 19년이 있죠. 이 18년 말 요때도 뭐 무지막지하게 이제 항복을 선언했었죠.
그 다음 20년도 3월달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 22년, 23년 하락장이 있었고 지금입니다. 많이 지쳤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매도자들, 파는 사람도 물량이 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팔 사람들 다 팔고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를 때도 된 거 아닐까요? 이 지표는 이제 확신의 매수자들, 비트코인이 올해 1월 달에 1월부터 지금까지 무섭게 샀다. 이게 지금 주황색 음영이 들어간 게 확신의 매수자들이 비트를 많이 샀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2026년을 이제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까요? 매수의 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또 한 번 언제 있었을까요? 2022년 내내 있었죠. 뭐 이때도 가혹했습니다. 22년 하락장 또는 매수의 장 때 실제로 가격 낮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샀던 거예요. 근데 이 높이를 보시면 올해 이제 확신의 매수자들의 숫자가요. 22년 숫자보다 더 많아요. 살짝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격은 더 높아졌지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년 매수를 열심히 제가 꾸준히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1년 내내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섭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코인베이스 대표 그 암스트롱이죠. 클래리티법 관련해서 지금 뭐 민주당, 공화당, 뭐 또 이제 뭐 블랙락 또는 이 뭐 JP 모건 협상하는 양측은 모두가 원하는 것을 90% 본인들 다 가질 것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법 통과가 실패가 된다면 SEC나 CFTC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정부, SEC, CFTC 지금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법을 위해서. 이것은 국민의 요청이다. 여기에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 미국의 상원 의회에서는 날짜를 9월 15일쯤 딱 지정을 했죠. 결승전 통과 직전까지 와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밑에 문구가 가장 와닿았어요. 미국의 코인 투자자들이 뭐 6,7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700만 미국 코인러들이요. 오늘 지역구, 의원, 상원 의원들 전화 빨리 한 통씩 돌려라. 끝내자. 지금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뭐 전시회나 컨퍼런스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난다 긴다 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 중에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대충 느낌이 오는데 소위 말해서 운명론자들은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론자 아시죠? 그 어떻게 되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지막까지 될 때까지 죽어도 다이하드로 죽을 때까지 해요. 포기는 없습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망한 분들 있죠. 그러면 뭐 이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뭐 막연하게 뭐 희망회로 기우제가 실은 아니고요. 정확한 목표와 이유가 있는 인내예요. 이유가 없으면 참기가 힘듭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이유를 모르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인데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왜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목표와 근거가 있는 분명한 노력이고 분명한 최선의 노력이고 인내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전 결실을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마이크 셀릭라고 CFTC 위원장이에요. 별도로 이제 컨퍼런스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법 통과가 만약에 실패한다. CFTC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으로 크립토 체제를 새롭게 세울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는 뭐 그럼 어쨌든 명확성이라고 하는 게 온다는 얘기네. 9월 15일 날 표결을 60표 받아서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안 되면 9월 16일 새로운 규칙이 나온다니까. 이 느낌 오십니까? 제가 성공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초긍정론자, 초낙관론자들. 이거 약간 좀 현실 감각이 없나? 근데 뭐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본인의 주관이 워낙 세고 절대 이제 다른 것을 꼭 일론 머스크 같은 약간 이상한데 뭐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봐요. 적당히 대충 할 거였으면 우리 지금 코인 투자 거의 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 큰 단기 반등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갓 캔들이라고 하고 엄청난 양봉이 솟았잖아요. 그럼 조정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계곡이 좀 깊었습니까? 크립토 지금 뭐 시장 안 좋았죠. 뭐 작년부터 뭐 남들 다 웃었을 때 뭐 삼전닉 쓰고 뭐 파티 벌이고 금 오르고 은 오르고 했을 때 코인만 죽상이었죠. 계곡이 그만큼 깊었다면 산은 어떨까요? 더 높아질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